그 어깨 보호대 당장 벗으세요. 분홍색 셔츠를 차려입은 바텐더가 날선 목소리로 외쳤다. 음악이 흐르던 화려한 라운지는 그 순간 마치 물이 뚝 끊긴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마시던 잔을 들고 바텐더와 그를 마주보고 선 손흥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네, 이건 부상 때문에. 손흥민이 당황한 듯 대답했다. 여긴 드레스 코드를 철저히 지키는 곳입니. 당신 같은 분이 아무리 유명해도 규칙은 예외가 없어요. 바텐더의 말투에는 차가운 멸시가 묻어났다. 그럼 여기서 공연도 열리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뭘 잘못했죠? 손흥민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보호대는 의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바텐더는 조금 전까지 환한 미소로 칵테일을 만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날 선 표정을 계속 유지했다. 제가 어깨 부상을 입었는데 의사 권고로 이걸 착용하고 있거든요. 몰라요. 여긴 당신이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그 축구장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니까 그 보호대는 우리 드레스 코드를 위반해요. 당장 벗든지 아니면 나가주세요. 라운지 한쪽 테이블에 있던 손님 몇 명이 수근거렸다.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맞아. 저번에 경기에 나왔을 때 어깨 부상으로 고생했다던데. 근데 바텐더가 너무 거칠게 대하는 것 같아. 그중 한 여성 손님이 친구와 속삭였다. 저렇게까지 억지 부릴 일은 아닌데 말이야. 누가 봐도 의료용이잖아. 이 장면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꺼내 카메라를 켠 사람도 있었다. 주변이 갑자기 물을 얻어맞은 듯 조용해지고 대신 휴대폰의 조명이나 카메라가 움직이는 사소한 소리들만 살아났다. 손흥민이 바텐더를 향해 간곡히 설명했다. 제가 지금 어깨를 다쳐서 재활 중이라 보호대를 착용 중이에요. 금속이나 날카로운 부분도 없어서 다른 손님께 해가 될 일은 없습. 혹시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리지만 정말 필요한 장비예요. 규칙이 규칙입니 보안요원. 바텐더가 보안요원 쪽으로 손짓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잠깐만요. 손흥민이 당황한 기색으로 한 발 물러섰다. 보안요원이 다가오자 주변 테이블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다. 뭐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심하잖아. 그냥 보호대 착용하고 술 한잔 즐기면 되는 거 아냐? 저 바텐더 너무 융통성이 없네. 라운지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늦게라도 눈치챘는지 서둘러 뛰어와 바텐더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소란이에요? 매니저님, 이 손님이 드레스 코드를 어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매니저는 부드러운 말투로 손흥민을 옆으로 이끌었다. 죄송합니.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특정한 드레스 코드를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요. 손흥민이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알아요. 규칙이 있는 건 이해합니. 그런데 이 보호대는 부상 치료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료용이라는 걸 증명할 서류나 사진이 있기는 한데 당장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음, 그래도 저희가 특수 장비 착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서 매니저가 망설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제가 좀만 앉아 있다가 갈 테니 혹시 예외를 인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바로 뒤에서 바텐더가 거칠게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이건 절대 봐줄 수 없습. 손님이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라도 여긴 연예인 특별 대우해 주는 곳 아니니까요. 그 정도면 됐어요. 매니저가 조용히 바텐더를 제지했지만 그 말에는 미세한 짜증이 배어 있었다. 저 손님이 누군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흥민이잖아요. 다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바텐더를 타일렀다. 그게 뭔 상관이죠? 제 규칙이 곧 법인데. 바텐더는 고개를 돌리며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점차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바텐더는 더욱 공세적으로 나섰다. 동영상 찍지 마세. 무단 촬영하면 우리 보안팀이 대응합니다. 아니, 왜 찍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부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외치며 반발했다. 우리도 보호대 착용이 의료적 필요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추가로 터져 나왔다. 손흥민이 몸을 낮추며 재차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신체적 불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착용하고 있어요. 여기 규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면 예외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외는 업습 드레스 코드가 불가하면 불가인 거죠? 당장 버스세요. 바텐더가 무뚝뚝하게 쏘아붙였다 그 순간 SNS로 생중계를 하듯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등장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거 곧 인터넷에서 난리 나겠는데. 손흥민을 내쫓겠다고? 말이 돼. 호주 시드니에서 지점 운영한다고 광고하던 그 유명한 라운지 맞는데 한국에도 들어왔나 보네. 어쨌든 저 사람 태도가 너무 무례해. 손흥민 팬들 가만히 있지 않을걸. 매니저가 바짝 긴장한 듯한 눈빛으로 손흥민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는데 규칙을 바로 적용하려다 보니 좀 과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괜히 조용히 마시고 갈 걸 그랬나 봐요. 손흥민이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바텐더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비꼬았다. 누가 오라고 했나? 스스로 온 거면서 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죠. 누구라도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손흥민이 점잖게 되받았다. 우린 VIP가 아니라 일반 손님인데 규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잖아요? 옆 테이블에서 듣고 있던 20대 남성이 끼어들어 지원 사격을 했다. 이때 구석진 곳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2명도 작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중에 이 영상 인터넷에 올라오면 난리 나겠다. 손흥민 팬들도 많고 외국에서도 보는 팬들이 많을 텐데. 호주는 축구 인기도 많고 특히 아시아 스타인 손흥민이라면 시드니 지점에서도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러게. 저 바텐더 저렇게 뻣뻣하게 굴다가 사장한테 뭐라 들을지도 모르지.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매니저는 바텐더에게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규칙이 뭐 대수라고 손님이 다쳤다잖아요. 매니저님도 알잖아요. 우리 브랜드는 오랫동안 드레스 코드를 무기 삼아 고급 이미지를 지켜왔어요. 지금 한 명 봐주면 나중에 다 봐줘야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의료적 필요라는데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해야죠. 차별도 아니고 합당한 규칙 적용이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바텐더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손흥민은 주변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카메라는 그를 계속 따라다녔다. 몇몇 팬들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지금 이 라운지에서 손흥민이 보호대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데요. 말도 안 돼. 부상 회복 중이라는 걸 다 아는데 매장에서 사과할 때까지 우리 집단 항의할까? 해시태그 어깨보호대 착용 금지 부당 이런 거 달아서 바텐더가 갑자기 테이블을 툭 치며 본인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찍지 말라니까요. 이건 우리 가게 내부 규정이기도 해요. 함부로 촬영 금지. 누구 맘대로. 요즘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기록되죠. 특히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면 더더욱. 한 여성 손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불법이라니까. 바텐더도 지지 않고 소리 질렀다. 본인이 정작 손님을 내쫓으려 하면서 이 상황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또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매니저는 더욱 곤혹스러워 보였다. 손흥민을 향해 낮은 음성으로 읊조렸다. 손님, 일단 자리를 옮기셔서 상층 VIP 룸 쪽에 계시면 어떨까요? 거긴 비교적 프라이빗하고 규정 문제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일반석에 있는 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소란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바텐더가 그 말을 듣고 비웃듯 중얼거렸다. 결국 VIP 특권 쓰겠다는 거 아니야? 보세요. 이래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라는 사람들이 귀찮다니까.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확 굳었다. 저는 특권을 바라지 않았습. 그냥 다른 손님들처럼 편하게 있고 싶었어요. 보호대를 벗을 수 없으니 방법을 여쭈어본 것뿐이고요. 아, 참. 유명인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봐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제 말 전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네요. 손흥민이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했다.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옆에 있던 20대 남성이 또 끼어들었다. 직접 사정 설명해도 이러는 건 그냥 딴지 걸고 싶은 거지. 매니저가 다시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제발 다들 잠시 진정해 주시고 손님 위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 너무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고. 네, 알겠습.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손흥민은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바텐더가 손흥민의 어깨를 힐끔 보며 다시 한번 소리 높였다. 아니, 그러면 저 보호대를 벗겠다고 약속은 할 수 있나요? VIP 룸이든 뭐든 결국 같은 건물 아니니까요. 안 벗습니다. 손흥민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VIP 룸도 안 됩니? 저는 절대 규칙을 어기는 손님을 용서 못해요. 잠깐, 그건 당신 권한 밖입니다. 매니저가 험악한 목소리로 쏘아봤다. 아니, 왜 제 권한 밖이에요? 여기서 주류 제공하는 건 제 관리해 있고 저는 마감 책임자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흥민 쪽으로 왔다. 제가 SNS 라이브 중인데 상황을 그대로 다 담았어요.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이미 분노하고 있어요. 특히 손흥민 팬들은 지금 라운지 공식 계정에 항해 폭탄을 날리는 중이라는데요. 뭐라고요? 라운지 공식 계정에? 매니저가 얼굴이 새파래졌다. 맞아요. 저도 지금 해시태그 달아서 올렸거든요. 부상선수 보호대 착용 금지, 인권 침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바텐더는 여전히 거만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규칙은 규칙이죠. 거기서 지금 전 세계 축구 팬들도 몰려들고 있습 호주 시드니에 본점이 있다고 소문난 이 라운지, 한국 지점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앞으로 장사에도 영향이 클 텐데요. 손님이 비꼬듯 덧붙였다. 시드니 본사. 이 사실 알면 가만히 있진 않겠죠. 매니저가 속으로 중얼거리다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고객님께 불쾌한 경험을 드려서 저희가 잘못했습. 일단 제가 책임지고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하지만 바텐더가 팔을 뻗어 매니저의 어깨를 살짝 막았다. 매니저님, 이러시면 안 됩니. 우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요. 원칙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입니. 게다가 의료적 사유가 있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어깨 보호대가 단지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는 걸. 이게 바로 차별이라고 주장하겠죠. 어떤 손님은 드레스 코드를 어겼는데 저렇게 프리패스 시키고 나중에 다른 손님들도 무너질 텐데? 그게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한 명 한 명 상황을 보고 예외를 둘 수도 있잖아요. 매니저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이성을 지키려 했다. 손흥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매니저님, 더 이상 저 때문에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니 손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저희가 실수한 겁니. 떠나시면 더 큰 문제로 번져요. 솔직히 너무 창피하고 다른 손님들도 괜히 불편하실까 봐요. 그제야 바텐더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덧붙였다. 그래, 저도 당신이 나가는 게 낫다고 봅니. 억지로 앉아 있어 봐야 서로 불편하기만 할 테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 사람 진짜 무례하네. 손흥민이 여기서 뭔 잘못을 했지? 어깨 다친 것도 억울한데. 절해놓고 나중에 사과문 올리면 끝이냐고. 곧장 SNS에는 손흥민 보호대 금지 논란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이 라운지가 시드니 본점인 그 체인 맞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외국 미디어에서도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시드니 본점이 결국 공식 사과해야 할 상황이 되겠는데 이미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었잖아. 의료용 보호대가 왜 드레스 코드 위반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 가. 매니저가 땀을 흘리며 손흥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 대응한 것 같아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곧 대표님께 연락드려 공적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냥 편히 술 한 잔 마시고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지 않네요. 맞아요. 손님 기분이 문제죠. 솔직히 저희 직원이 너무 과도하게 대응했어요. 바텐더는 시선을 피하며 그래도 한마디 더 뱉었다. 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드레스 코드, 옷차림 하나로 고급 이미지를 지켜온 시드니 본점의 철칙이잖아요. 불편하면 떠나면 되는 거고. 그 순간 한참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바텐더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규칙이라도 의료용 보호대는 예외 적용해야지. 손흥민이 싫어서 그러나 평소에 축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축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규칙을 지킬 뿐이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다 보였거든요. 바텐더는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시끄럽고 당신들이 뭔데 내일에 간섭합니까?
하고 목소리를 더 높였다 순간 라운지 안에 또 한 번 정막이 흘렀다. 손흥민이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허탈한 미소였다. 이제 알겠네요. 제가 있어봐야 더 불편만 줄 것 같으니 그냥 나갈게요. 그리고 제 팬들이나 다른 분들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져서 이곳 이미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도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마음대로 하세. 내가 뭘 어쩌겠어요. 바텐더는 끝까지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자 매니저가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하세요. 손님이 나가겠다고 하시면 말릴 입장도 아니죠. 다만 지금 SNS가 완전히 뒤집혔습. 시드니 본점에서도 벌써 소식을 접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과를 준비하래요. 사과? 내가 왜 해요? 관리자가 하라고 해도 난 못합니다. 그럼 제가 대표로 미디어에 사과하겠습. 손흥민님, 가시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 혹시 공식 입장을 낼 때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야 특별히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저 같은 부상자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장면이 SNS 라이브로 그대로 송출되며 댓글 수천 개가 실시간으로 달렸다. 손흥민 힘내라. 이 라운지 망했으면 좋겠다. 바텐더 완전 무례하네. 공식 입장 아직 없나요? 시드니 본점 반응도 궁금하다. 매니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네, 네, 본사에서 이미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 공식 사과문을 업로드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매니저가 한숨을 내쉬었다. 본사에서 사과문 올리라고 하네요. 손님께도 정중히 사과드리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닌데 저도 난처하네요. 손흥민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자 바텐더가 비꼬았다. 결국 유명인이 이긴 거군요. 역시 세상은 지위 높은 사람 편이야. 매니저가 이를 악물고 바텐더를 쏘아보았다. 당신이야말로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 무렵 구석진 곳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손님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같은 부상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쓰여요. 어깨의 보호대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안 해봐서 모를 뻔했는데 친구가 몇 달 전에 비슷한 부상을 입었거든요. 옆에 있던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더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몸이 중요한데 꼭 쾌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매니저가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쳤고 특히 손흥민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 즉시 시드니 본사와 협의해 공식 사과를 하겠습. 그리고 저희 라운지에 드레스 코드 조항 중 의료용 기구 착용 예외를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환호와 박수가 일어났다. 이렇게라도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근데 바텐더는 어쩌지?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이네. 바텐더는 여전히 곤란해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손흥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직원분, 솔직히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만 의료용 보호대를 패션 아이템으로 보셨다면 다음엔 좀 더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했습. 제가 과했나 보네요. 바텐더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의료기구라면 미리 이야기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대로 듣지 않으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바텐더가 마지못해 말하긴 했지만 태도에서 완전한 사과의 진정성은 아직 부족해 보였다. 매니저는 바텐더에게 다시 주의를 주며 소리 낮춰 말했다. 사과할 때는 진심을 담아야 해요. 지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 죄송합니다, 손님. 괜찮습니다. 손흥민이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톤으로 대답했다. 이제 정말 가보겠습. 앞으로는 제 팬들에게도 너무 심하게 항의하지 말아주세. 저도 이 문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잘 말려볼 테니까요. 그렇게 손흥민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라운지를 나섰다. 그가 보이지 않게 되자 SNS에선 더욱 큰 파문이 일었다. 당장 이 라운지 불매하자. 시드니 본사에 직접 항의 메일 보냈어요. 바텐더가 저렇게까지 무례할 줄은 몰랐네. 다음 날 시드니 본사에서는 공식 성명을 냈다. 당사 라운지 한국 지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손흥민 선수와 모든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당사는 의료상 목적의 장비 착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명확히 시행할 것입니다. 이 사과문이 올라오자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나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바텐더의 태도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본사 사과문은 좋지만 바텐더 개인은 왜 끝까지 거만했을까?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 중간에서 말려줘서 다행이지. 손흥민은 너무나 인내심이 강했네.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난장판 됐을 듯. 며칠 뒤 라운지 측은 손흥민에게 직접 연락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매니저가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일로 정말 죄송했습. 지금 본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 교육을 하고 있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구 예외 규정을 공지했습.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저희 라운지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일단 사과의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직 그때 일로 마음이 편치는 않아서 이해합니. 저희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니 나중에라도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바텐더가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최근 제 언행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와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 의료용 보호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규칙만을 앞세워 오만하게 행동했습. 앞으로는 의료적 필요를 지닌 손님을 포함해 모든 분께 존중을 담아 응대하겠습니다. 이 글이 퍼지면서 어느 정도 대중의 분노가 누그러졌고 그래도 끝까지 사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을 바꿨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라는 반응이 나왔다. 며칠 후 한 언론 매체가 손흥민과의 짧은 인터뷰를 공개했다. 기자가 물었다. 그 라운지 사건으로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손흥민은 차분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났죠. 부상 때문에 불편한데 그걸 이해받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의료적 이유로 착용하는 기구에 대해 많은 사람이 좀 더 배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 결국 서로를 존중하면 모두가 편해지잖아요. 그 뒤로 라운지에서는 모든 지점에 의료 장비 착용 가능이란 안내문을 새로 붙였고 바텐더 포함 전 직원이 장애나 부상을 지닌 손님을 위해 사전에 안내하고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어느 날 저녁 매니저와 바텐더가 업무를 마친 뒤 주방 한켠에서 대화를 나눴다. 오늘은 어땠어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손님이 다리 깁스를 하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는 먼저 도와드리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았어요. 잘했네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 아닐까요? 그러게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큽니. 언젠가 그가 다시 온다면 이젠 제대로 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사람은 다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더 나은 태도로 배우고 성장하면 되죠. 그 뒤로 라운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직원들은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 어깨나 무릎 등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편히 말씀해 주세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돕겠습니다. 라고 친절히 안내했다. SNS에서도 라운지가 완전히 태도를 고쳤다는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드니 본사 역시 아시아 지역 모든 지점에 의료 목적 기구 착용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추가 공지로 재발 방지에 힘을 쏟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 인터뷰 중 손흥민이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날 일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사과하고 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상자나 장애를 가진 분들을 배려하게 된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한 셈이랄까요. 라운지 매니저 역시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우리 라운지가 옛날엔 그냥 드레스 코드로만 유명했는데 이젠 배려 코드를 지키는 라운지라는 새로운 명성을 쌓고 싶습. 손흥민 선수에게도 감사하고요.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촬영을 했던 여성 손님이 SNS 라이브로 마지막 소감을 남겼다. 여러분 그때 영상 기억하시죠? 바텐더가 끝까지 고집 부리던 모습이 찍혔는데 얼마 전 직접 사과도 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챙기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부상자는 같은 인간적 배려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본 대중들은 댓글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맞아, 부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결국 사과도 받았고 규정도 바뀌었다니 다행. 이런 걸 계기로 다른 업장들도 배려 문화를 확산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라운지 매니저와 바텐더가 나란히 서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라운지 공식 SNS에 올라왔다. 저희가 함께 노력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고 있습. 손님들의 소중한 피드백이 저희를 바꿔주었습. 앞으로도 보다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이제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겠네요. 바뀐 모습 응원합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그리고 사진 아래쪽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다. 언젠가 손흥민 선수가 다시 오신다면 꼭 제대로 환영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말한다. 규칙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손흥민 역시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전했다. 그리고 어느 축구팬이 댓글로 남겼다. 이 사건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모두가 의료적 필요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망설이지 말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한동안 시끄러웠던 소동은 잦아들었고 라운지 측의 공식 사과와 개선 행동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일화를 서로 공유하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날 저녁 SNS 라이브를 다시 켠 여성 손님이 마지막 멘트를 남겼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혹시 내일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갈등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후속 소식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라이브가 종료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유명 축구 선수 한 명을 둘러싼 작은 소동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람과 규칙, 배려와 권위가 충돌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준 사건. 마지막으로 한 누리꾼은 댓글에 이렇게 썼다.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를 보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대화와 이해로 해결하려는 노력. 그게 진짜 멋진 모습 아닐까요? 이제는 그 라운지에서도 누구든 어깨 보호대 하나로 쫓겨나거나 무례한 대접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변화는 작은 사과에서 시작됐고 결국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SNS에, 그리고 여러 매체에 전했다. 혹시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매니저와 바텐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똑같이 대답했다. 먼저 웃으며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요? 하고 물을 겁니. 그리고 규칙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걸 잊지 않겠죠. 그 말은 오래도록 남아 또 다른 갈등을 겪을 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작은 빛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 빛이 내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리라고 모두가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서 비슷한 일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 서로 도와주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나쁜 건 드러내고 대화를 통해 고쳐나가면 됩니.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가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내일도 그런 이야기가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꼭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내일 또 누군가가 들어야 할 때 전할 준비를 갖추었다.